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음, 긴장이 되네요. 어, 제목이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자 엄마라는 네임으로 오늘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부자 엄마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저 엄마 진짜 부자인가? 부자라서 저렇게 부자 엄마라는 닉네임이 저런 식으로 있는가라고 보여지실 텐데요. 음, 지금 이제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뭐 20대 요때는 우리가 이제 한창 싸이월드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이제 닉네임이 부자 엄마였어요. 그때 제 삶은 너무 가난한 엄마였는데 제가 닉네임을 부자 엄마라고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누구에게나 인생 책이 있잖아요. 자기 삶을 바꿔준 인생책. 저에게는 여기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바뀔 수 있게 제 생각이나 마인드를 바꿔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읽게 됐냐면 뭐 경제적인 개념이 있고 경제적으로 막 관심이 있고 이래서 이 책을 읽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게 되면서 돈에 대한 개념, 경제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은 그럼 또 제가 어떻게 해서 읽게 됐냐? 저는 책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남동생은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공부에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책을 읽잖아요. 저는 사실 책을 엄청 읽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 이 책은 어떻게 해서 읽게 됐냐? 저는 이제 우리 큰애를 28살에 놓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기를 놓고 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그 책임감은 아니고 하여튼 아이에 대한 그게 엄청 생기더라고요. 저는 저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에 대한 욕심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큰애를 놓고 돌이 안 됐을 때 영어 전집 책을 샀어요. 영어 읽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회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전집 책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딱 펼쳤어요. 그 책을 펼쳐서 읽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읽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애를 낳았을 때가 28인데 제가 29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한창 할 때 학원에서 여기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원서 책을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달에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영어 원서를 읽는 게 우리 학원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달에 그 책의 이제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영어가 이렇게 경제서적이 있으니까 경제서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요 빨간 색깔 책 있죠. 이게 한글로 번역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된 건 아니고 영어 공부를 하다가 우리의 영어책 읽어주려고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완전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돈이 이런 거구나. 부자는 이런 거구나. 저는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부자는 자기 집에 돈이 들어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는 상태. 그래서 나의 메인 잡이 사라져도 내 삶에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데 우리 집의 주 수입원은 내가 의사로서의 수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불의에 일이 생겨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의사로서의 수입이 끊겨요.
그럼 우리 집의 수입이 만약에 제로가 돼. 그럼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부자는 이런 거야? 집에 돈이 들어오는 다양한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게 되면서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그때 당시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책을 읽었을 때 돈에 관심도 있고 뭐 그렇게 됐었냐면 제가 우리 큰애를 28살에 아까 낳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기를 놓고 저는 정말 슬펐어요. 다른 분들은 아기 놓으면 너무 이쁘고 좋잖아요. 근데 저는 왜 아기를 낳았을 때 슬펐냐면 제가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특별히 막 먹고 사는데 없고 이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없는. 왜냐하면은 월급쟁이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못한다는 개념이 뭐였냐면 돈을 벌기는 하는데 나는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막연한 노후가 불안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자꾸 돈이 들어갈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 뭔가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내가 뭐 자산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남편도 벌고 저도 벌지만 그 돈이 내가 막 쓸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막연하게 우리 아기를 놓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이제 결정적으로 든 계기가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저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의사쌤도 있고 간호사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진짜 간병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식당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노하우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었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아기를 키웠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떤 간호사 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는 이제 애가 3명인데 이 간호사 쌤은 사실 시집을 너무 잘 갔더라고요. 남편분이 병원장 하시는데 그럼 왜 이분은 다른 병원에 와서 간호사 일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시댁에서 너무 부른대요. 자꾸 불러. 그래가지고 시댁에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그 가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쌤한테 그래 아이 키우는 거 어땠냐 이러니까 나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 큰아들은 서울대 다니고 자기 둘째 딸은 이화여대를 다니는데 셋째 딸이 늦둥이를 낳는데 그 딸이 완전 꼴통이었대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처음에 애 둘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대요. 그랬는데 뭐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는데 이제 셋째 딸이 자기는 깜짝 놀랐대. 왜 큰애 둘을 키울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셋째 딸을 키울 때는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지. 애가 말을 안 듣고 이제 놀지 마라 하는 친구들. 왜? 친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선생님이 그때 그러더라고. 내가 놀고 싶어 하니까 노는 애들이랑 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 탓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왜 자기 위에 애들 둘이는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무슨 모범생이었는데 셋째는 지가 놀고 싶으니까 노는 애들이랑 어울리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중학교를 딱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 학교에서 제일 노는 애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났을 때 자기 막내딸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했대요. 니네 이제 벗어날 수 없다, 그 환경에서. 왜냐면 친구들이랑 무리가 있는데 얘가 거기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네가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 그냥 니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을 가라. 내가 유학을 보내줄게. 이래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딸내미가 자기는 안 갈 거다.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그 딸이 그랬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계속 놀다가는 자기 미래가 없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 놀다가. 그래갖고 엄마한테 자기 지금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때는 미국을 가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그때 미국을 갔는데 결국 그 3명 중에 누가 제일 잘 돼 있냐? 셋째 딸이 제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 가서 얘는 그런 성향이 한국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서 딱 규격화된 그런 교육 환경에서는 재미가 없는 애인 거지. 그런데 미국 가서 자유로운 환경 안에서 스스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3명 중에 그 셋째 딸이 제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준비가 되어져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나는 가난한데 나는 남편이 잘 살지 않은데 그럼 우리의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충격 먹었어요. 아, 나는 우리 아이한테 지금 영어책을 사주는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돈이 있어서 준비되어져 있는 엄마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그분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근데 사실 돈을 모으는 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화면이 좀 흐릿한데 그래갖고 제가 돈을 한 3년을 열심히 모았더니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종잣돈이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을 배우러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나 또 감사하게도 부산에서 경매를 너무 잘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룸 같은 거 사가지고 월세 받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아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물리치료사로서의 이제 월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또 월세를 이제 받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집을 사서 계속 월세를 받는 늘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했냐면, 와, 이렇게 계속, 원룸을 사서 월세 받는 규모를 늘리면 내가 진짜 금방 부자가 되겠네. 막 이런 막연한 상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없다가 뭔가가 생기면 무슨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라는 게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28살에 그런 이제 부동산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 원룸을 하게 되면서 한 7, 8년 정도를 부동산 쪽으로 이제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35 정도 되는 나의 시점. 그러니까 한 34살, 35 정도 되는 나의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이제 한 7, 8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로 치면 10년이죠. 10년을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때 제가 제 인생이 갑자기 너무 안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의 10년이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빚 갚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 나한테 옷 하나 못 사, 나한테 뭐 진짜 꾸미는 거 하나 못 해. 그러니까 뭔가 막연한 미래가 불안하고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제 빚만 갚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34살 요때에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또 뭔가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하면 나는 향후 또 몇 년 동안 빚 갚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진짜 가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이제부터 부동산 말고 다른 성격의 수입원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뭘 하게 됐냐 타멘타스 커피숍을 뚝딱 차리게 됩니다. 뚝딱 차리면서 제가 이제 커피숍 차릴 때 정말 돈 많이 들었어요. 한 4억 5천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에 10년, 사실 저는 남들이 보면 부동산 해서 엄청 나름 자수성가한, 어, 사람이었죠. 왜냐면은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번 돈을 가지고 커피숍을 차렸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 커피숍을 차릴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장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차려서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집을 세 채 안 산 셈 치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날려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냥 부동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 또 다른 성격의 수입원을 우리 집에 만들게 됐죠. 저는 사실 커피숍을 하고 제가 돈에 대한 규모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한 달 내 월급 받아서 한 200만 원 좀 넘죠. 그러면 1년에 나한테 통장에 찍히는 돈이 2천만 원 좀 넘잖아요. 그런데 제가 커피숍을 차렸는데 깜짝 놀란 게 하루에 150씩 막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내가 1년 360을 고생해서 들어오는 돈이 제 통장에 한 달 만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커피숍을 하고 돈의 규모에 대한 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도 만져본 사람이 돈을 아는구나. 제가 월급쟁이 생활할 때는 딱 월급 크기만큼의 돈의 규모로 살았지만 커피숍을 하게 되니까 내가 막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내 통장에 돈이 찍히는 규모가 달라지니까 돈을 바라보는 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커피숍을 다행히 했는데 너무나 잘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너무나 룰루랄라 커피숍에서 돈 벌어서 좋다 이랬을까요? 사실 저는 아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커피숍을 차렸을 때 제 앞에 엔젤리너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제가 커피숍을 차렸거든요. 근데 그 커피숍을 차리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나도 커피숍을 차리면 장사가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커피숍을 차렸는데 제가 커피숍을 차려서 저희 집에 장사가 잘 되니까 네, 저희 집 맞은편에 있던 엔젤리너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르겠어요. 사장님들은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나는 그냥 정말 돈 벌려고 했어요. 돈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내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의 삶이 그냥 망쳐지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버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 아시는 분의 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에 여기 아시아 선수촌 있는 데 사는데 그분이 애기 셋 키우는 아저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차려가지고 그 집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매출이 3분의 1로 줄면서. 그래서 진짜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좋다가 아니고 정말 내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에게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또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숍을 차리고 얼마 안 있어서 뭘 만나게 됐냐 이제 우리 최은경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4년, 5년 정도 제품을 쓰던 소비자였는데, 사업은 관심이 없었어요. 아미 제품 쓰는 소비자였는데, 그런데 제가 최윤경 사장님을, 저희 학교 선배, 지금 우리 창진 사장님, 통해가지고, 우리 최윤경 사장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최윤경 사장님을 만나서 아미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다들 이 내용 아세요? 이건희 분께서 하신 말입니다. 자,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을 캐기 위해서는 산삼밭에 가야 된다. 저는 사실 제가 4, 5년 제품 쓰던 소비자로 있던 그룹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최윤정 사장을 만났을 때 아메이 사업이 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죠. 근데 부자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지났죠. 최윤정 사장님 옆에 이제 함께 있었던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냐. 제일 큰 변화는 저희 큰애에 대한 변화예요. 제가 28살에 아기를 낳았을 때 정말 우리 애를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되어져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애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미국에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아메이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은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에 딱 맞는 애예요.
그냥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냥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 사실 우리 큰애도 우리 둘째 같은 애였으면 저는 고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금 이제 고3인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메를 시작했는데 우리 큰애는 너무나 시스템화되지 않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였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만 하는 애.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다녀도 영어 숙제 절대 안 하고 이런 얘기하면 왜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애가 영특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재 학원들, 뭐 수학, 과학 이런 영재 학원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냈는데 신기하게도 숙제를 하나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걱정하시더라고. 숙제를 너무 안 해오니까. 근데 또 시험을 치면 시험은 잘 쳐. 그래갖고 제가 그때 선생님이 전화 올 때마다 이제 숙제 안 한다고 전화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면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뭐랬냐면, 우리 애가 숙제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숙제하라고 잔소리하면 이 학원 가기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같이 걱정했어요. 왜냐면 우리 애가 내 말을 듣고 숙제를 하는 애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애는 뭔가 다른 교육 환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최윤정 사장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교육 환경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사업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아메이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 스폰서라는 존재가 사실 아메이는 제일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에게 진짜 함께 해보자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나서 나도 누군가에게 함께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이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에 좋은 변화가 있었던 게 나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아메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누구나 삶에 대한 고민은 막연하게 다 있는데 그 막연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메이가 전부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결국은 내가 만난 그 가정에 플러스 알파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도움을 주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메이라는 이 일이. 그래서 여기 오늘도 저는 제가 처음 만나서 아메이가 든든해진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그런 든든한 아메이가 참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좀 전에 이제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최윤정 사장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랑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긴 했죠. 그렇지만 그 진행이 되기 전에 베이스가 뭐가 있었냐면 저는 아메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4, 5년을 제품을 진짜 좋아하면서 쓰는 소비자가 아니었다면 정말 이 아메이라는 사업의 기획과 아니면 최은정 사장님을 만났을 때에 그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 이 좋은 마음이 진짜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베이스는 사실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맨 처음에 이제 아메이 요 세제를 쓰게 됐어요. 근데 세제를 쓰고 감동이 뭐였냐면 수건이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커피숍을 했었잖아요. 저희 직원이, 저희가 이제 80 몇 평 엄청 컸어요. 그러면은 바닥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닥 청소를 하면 걸레가 엄청 시커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닥을 닦는 것보다 이 밀대 걸레를 빠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여기 있는 에로씨 가지고 이제 씻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걸레가 너무 깨끗해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이 아메이 세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제라는 감동에 있어서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 사업을 하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야 진짜 아메이 세제는 잘 빨리더라. 이 말을 하는 소비자였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내가 감동을 하게 된 것도 세제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통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통인 거야. 그리고 여기 앞에 잉크 있죠. 이것도 콩잉크를 사용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품이 품질이 좋아서도 좋았지만 이 제 사업을 시작하고 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알아갈 때 이 회사의 철학,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거는 안 좋은 거는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이 철학이 저에게 정말 이 사업을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좋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아메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R&D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뭐지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제 아이템의 퀄리티가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제품의 퀄리티가 그냥 개인이 노력해서 뭔가 가질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 사실 그게 저는 제일 아미 회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정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이제 리치 디보스라는 아메이를 창립하신 분이 쓰신 책이잖아요. 이 책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자연입하게 되는데도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자본가들도 많다. 사실 저는 이런 한국에는 이런 자본가가 태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다른 거, 뭔가 철학이 다른 아메이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좀 자부심이 생기는 진짜 다르다. 그래서 그분이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제품을 쓰던 소비자 시절에 처음에는 세제 감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감동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좀 제가 좀 까만 편이고 트러블이 엄청 많은 피부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둘째 임신을 했는데 정말 여기 이마 여기 두 군데 기미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이 기미 없애는 에센스 같은 거 사려고 봤어요. 왠지 백화점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가서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못 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이 막 이렇게 기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메이 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 아메이 스파 코렉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 기미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 두 통 쓰고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제가 화장품을 전부 다 아메이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얼굴에 이 어떻게 쓰냐면 우리 그 에센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그 기능성 앰플을 넣어서 쓰는데 저는 스팟 제품만 따로 그러니까 원래 두 개, 세 개 섞어 쓰잖아요. 저는 이 에센스에 스팟만 따로 해서 여기 김이 생기는 데 있죠. 거기에 이렇게 먼저 발라요. 스팟 제품식으로. 그래서 기미가 딱 사라질 수 있게끔 아예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햇빛 보고 운전하고 이러니까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걸로 계속 꾹꾹 누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미가 그렇게 있는 피부는 아니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생겼다가 사라졌는데 지금 이 나이에도 없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이렇게 또 소비자 시절에 이제 뉴트라이트를 먹게 됐어요. 근데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40대 초반에 갑상선 암이 걸리시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 호르몬 밸런스가 이제 트러블이 이게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생기는 아까 뭐 이렇게 성인 질환이 엄청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뉴트리라이트 소개를 받고 저희 엄마가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를 먹게 됐어요. 그랬는데 사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10년 전에는 엄마 친구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 8명이 하는 우리 엄마 그러니까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때 동네 그러니까 하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개를 하는데 그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선영아 나 어디 아픈데 뭐 먹으면 되노 뭐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기 어머니 친구들이 다 알아요. 뭘 아냐면 우리 엄마가 몸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인 거.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돈 많이 버시잖아요.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엄마가 한 달 어디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우리 동네 옆에 무슨 공장이 생겼어요. 드라이기 공장이었어요. 내 기억에.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한 달 일하고 대동병원에 3개월 입원했어요. 그만큼 우리 엄마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체질상. 그랬는데 갑상선암이 걸리면서 대사가 나빠지면서 더 몸이 안 좋아지셨죠.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도 우리 엄마가 맨날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진짜 2, 3일에 한 번씩 편두통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못 일어나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미 영양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10년이 지났잖아요. 아픈 데가 없어.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엄마 친구들도 드시기 시작하고 며칠 전에는 이제 엄마가 옛날에 같이 옛날 살던 동네에 있는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뭐라냐면 야야 내가 아미 영양제 먹고 이래 좋아졌다 애가 다른 거는 먹을 필요가 없고 오메가3만 잘 챙겨 먹어도 되더라 하면서 두통 주문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품 감동이 있으면 주변에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됐든 저희 엄마 친구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처음 먹게 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감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에게 야 이렇게 좋은 영양제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품은 그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수기도 이렇게 뭐 구구절절하게 얘기 드리면 좋지만 오늘은 시간상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정수기가 왜 좋은데라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정수기를 얼마나 많이 전달했겠어요. 그런데 사기 전에는 가격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왜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고민을 하시지만 내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게 왜 좋은지 알고 이 물을 만약에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10년 사업하면서 야, 있잖아. 네가 저번에 나한테 얘기한 이 정수기 이거보다 더 좋은 정수기 있더라. 이 말을 하는 소비자를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는 고민하지만 그리고 이게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웅진이나 이런 거는 다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어떤지 알지만 아메이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옆에서 디테일하게 이게 왜 좋은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게 돼서 쓰게 되면 그때부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청정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정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청정기를 사셨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야 있잖아 이 청정기 네 저번에 최근에 이거보다 더 좋은 청정기 있더라 이 말한 소비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청정기가 좋아서 야 비염이 좋아졌어 우리가 코피가 안 나 우리 남편이 코를 골든지 코를 안 골아 이러면서 자기들이 어차피 청정기 살 거면은 아메이 거 사 이러면서 소개를 하면 됐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냐면 소비자가 좋다고 주변에 알려서 이거 써봐 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감을 주는 제가 사업을 할 때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할 때 그 신뢰가 없으면 정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10년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청정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메이 청정기 말고 더 좋은 청정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청정기 얘기할 수 있을까? 저 얘기 못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제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 650가지 본품뿐만 아니고 원포원 제품까지 그 퀄리티를 완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해 주는 거 사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데 돈은 어떻게 되는 데잖아요. 예, 저도 4년 반을 제품을 쓰다가 수익 구조를 알게 되면서 사업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내 소비자가 제품만 쓰고 있죠. 절대 사업 안 해요.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이게 돈이 이렇게 돼 하고 내가 막 많은 돈을 벌든 작은 돈을 통장에 작은 돈이 들어오든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4년 반을 제품을 쓴 소비자였지만
수익 구조를 알기 전에는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전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우연찮게 비즈니스 핸드북이라는 수익 구조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누군가에게 야 있잖아 어떻게 하면 아메이가 돈이 되냐면 하고 설명을 듣고 알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정말 우연찮게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 그 책에서 요 한 장짜리 설명을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뭘 이해했냐면 제가 이제 돈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누가 돈이 된다 하면은 그게 왜 돈이 돼 하고 저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 뉴스킨, 헛땡땡, 그리고 뭐 애땡땡, 뭐 그리고 막 보험 뭐 이런 거 어떻게 돈이 되는데 하면은 어 얘기 좀 들어봐 하면 저 다 들어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책으로 이렇게 수익 구조를 알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건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사업들이 물건을 파는 일이었어요. 물건을 파는 일에 대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마진을 남기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심플해요. 내가 물건을 주고 얼마에 돈이 남는 거. 그게 파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수기 사고 청정기 사고 화장품 쓰던 소비자였잖아요. 저는 제가 아메이 수익 구조를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수기를 살 때 아메이 하시는 분이 3, 40만 원 난거 먹는 줄 알았어요. 청정기 살 때도 화장품 살 때도.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다른 사업들이 다 그렇게 마진을 남겨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메이는 내가 수익 구조에서 봤는데 마진을 남기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처음에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때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에서 제가 책을 봤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넘겼어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줄 꾸면서 읽었어요. 꼼꼼하고. 세 번째는 완전히 파고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한 2, 3일 동안에 이 완전 책을 내 걸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신기해서. 이게 잘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요. 그 전에 알던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개념이 너무 달랐어요. 첫째는 마진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돈이 되는데 내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 여기 보면 아메이는 뭘 하자는 걸까요? 파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아메이는 내가 제품을 써도 캐시백이 되죠. 원래는 뭐 뭐 일반 마트를 가면 포인트를 주지만 아메이는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주잖아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소비자를 만드는 게 뭐냐? 물건을 파는 거? 아니죠. 나처럼 아메이 마트 쓸 사람을 가입시키는 거. 그래서 내 네트워크에 3명이 늘어나고 5명이 늘어나고 10명이 늘어나고 죽을 때까지 늘어나는 거. 그게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그 개념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35세 이 책을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60살까지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하면 25년 동안 내 주변에 아메이 제품을 안 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보세요. 내가 제품을 쓰지만 내 주변에 아메이 제품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난 쓰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물건을 팔아서 마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그거는 하기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수익 구조를 이해했을 때 뭐야 주변에 쓰는 사람들을 나한테 가입해서 쓰게 하는데 자기들이 뭘 쓸지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쓰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나한테 가입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제가 35부터 내가 60살까지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나한테 가입해서 쓰게 했을 때, 나 혼자 예측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예측한 거냐면, 한 100명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B라는 구조에 보면 15, 15, 15%, 999라는 이 네트워크가 한 100명 정도 소비자 네트워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연봉 4천, 그때 당시에는 3천 정도 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년 동안 만약에 이 정도 안 돼서 50명만 돼도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수입인 거예요. 그럼 너무 괜찮잖아요. 저는 사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최윤종 사장을 만나서 뭘 알게 됐냐. 파트너의 성장을 돕는 걸 알게 됐죠. 저는 그냥 책을 봤을 때는 내 주변에 쓰는 사람들 가입시킬래 해서 아메이가 쓰는 사람들 안에 나처럼 추가 수입을 이렇게 뭐지? 이런 거에서 궁금해하는 사람 그리고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잘 컨설팅 해주는 거 그거가 사업이구나를 제가 최윤정 사장을 만나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1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소비자도 가입해서 쓰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사업을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의 제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제가 지금 나이가 46인데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나 이제 학부모, 엄마들, 주변의 친구들 보면 다 미래 걱정이에요. 아메하는 사람 빼고. 근데 저는 사실 미래가 이제 걱정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나는 어떻게 더 잘, 이게 뭐지? 나를, 이게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런데 좀 더 나아질 건가? 그럼 나는 이 시간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쓸 건가? 저는 사실 이런 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메이를 만나지 않는 다른 분들은 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아메이를 만난다는 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아메이에서 돈을 어떻게 나오는 건가 수입은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면 아메이가 제품을 만들죠. 그러고 소비자는 제품을 쓰는 그죠? 구조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제품을 쌌을 때 그 어떤 생필품, 그 어떤 제품에도 광고 유통비는 들어가요. 그런데 아메이는 이 35%에 해당하는 이 광고 유통비를 우리 같은 소비자,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규모의 크기만큼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폰서는 그러면 얼마를 벌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돈을 어떤 식으로 나눠주는지에 대한 캐시백을 해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4개가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위에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첫 번째 동그라미에 20만 점 쓰는 나의 스폰서가 있고 나는 우리 스폰서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내가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되어 있고 나도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내 주변에 이렇게 알렸더니 2명이 또 같이 쓰는 소비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가입해서 쓰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캐시백을 되는지를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있는 제 스폰서의 네트워크는 80만 점의 매출이 나왔죠. 여기 보면 1차 보너스 개념으로 보면 80만 점은 6% 캐시백이 돼요. 그러면은 48,000원 이 스폰서의 그룹에는 48,000원에 해당하는 캐시백이 되는데 이거를 스폰서가 다 가지는 게 아니죠. 20만 원 마트에서 물건을 썼는데 48,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스폰서의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이제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고 그러면 이 스폰서의 수입은 어떻게 결정되냐 이 스폰서의 뒤에 가입하신 분들의 캐시백을 먼저 해주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스폰서의 캐시백이 되는데 이분은 48,000원 그룹에서 밑에 하위 그룹 60만 점에 해당하는 6% 36,000원 빼주고 나면 스폰서는 12,000원 캐시백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60만 점 매출에서 36,000원 캐시백에서 이것도 내가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아메이마트 좋더라 얘기한 이 친구도 20만 점씩 쓴 거 캐시백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캐시백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봤더니 20만 점씩 써서 3% 해서 6,000원 캐시백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 친구들 거 6,000원, 6,000원, 내 전체 36,000원에서 빼주고 나면 나는 24,000원 캐시백 되죠. 이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책에서 봤을 때 스폰서는 나보다 먼저 가입했고 회원수도 많고 매출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조건 먼저 가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뒤에 가입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캐시백을 더 받는 구조더라고요. 저는 이때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폰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몇만 원 쓰는 소비자 말고 여기서 말하는 다이아가 됐어. 그때도 스폰서가 돈을 못 벌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내가 나 혼자 막 계산을 했어. 내가 다이아가 돼서 억대 연봉을 벌어도 이분은 그 달에 제품을 안 쓰면 캐시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품을 쓰게 되면 몇만 원 캐시백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억대 연봉을 벌어. 근데 이분은 제품 안 쓰면 돈이 안 들어가고 제품을 쓰더라도 몇만 원 캐시백 돼. 그러니까 이 수입의 성격은 내가 먼저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뭔지 알고 내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규모의 크기만큼 그냥 내 노력으로 캐시백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아메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누군가한테 아메이를 전달했을 때 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버는 일이다? 그럼 저는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그냥 제품을 쓰든 주변에 알려서 돈을 벌든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그분이 잘 되게 도울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메이는 정말 어떤 건지 알면 너무 매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럼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커지냐. 여기 보면 나가 있고 내가 주변에 쭉 소비자들한테 야 치약도 좋더라 샴푸도 좋더라 니 아메이 제품 써봤나 니 주변에 뭐 니는 어떻게 해서 아메이를 써봤노 뭐 이렇게 해서 쭉 알리다 보니까 니 어차피 쓸 거면 나한테 가입했어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쭉 늘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 중에서 있잖아 제가 요 설명을 하는 거죠 요 한 장짜리 설명을 했더니 언니 그러면 나도 이런 추가 수입을 관심 있어요 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설명해서 이게 뭔지 아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뭔지 알아야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소비자 쭉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든 것처럼 나처럼 추가 수입을 바라서 나오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자기 주변에 소비자 쭉 생길 거고 그들에게도 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랬더니 내 파트너들도 여기 보면 9%라는 네트워크가 되면서 통장에 뭐 10만 원을 15만 원 찍히고 그러면 저도 규모가 커져서 이제 15% 라는 비비라는 볼륨이 되면서 여기부터 보면은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돈이 되죠. 그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렇게 제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벌다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되니까 내 네트워크가 한 3, 40명의 네트워크가 되면 이 정도 수입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사업하는 내 파트너의 네트워크도 이렇게 통장에 100만 원에서 진짜 그 정도 되는 돈이 찍힐 수 있게끔 또 돕고 사실 아메이는 그거에 복제인 것 같아요. 뭐에 복제냐. 100만 원 벌게 도와주는 거 복제. 그러면 내 파트너도 여기서 자기 네트워크에 이렇게 뭔가 추가 수익을 바라는 사람이 이제 생겼을 때 그거를 또 왜냐면 자기가 그걸 만들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를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여기 보면 15%, 15%, 15%세 그룹에 999 이렇게 또 누군가 또 관심 있는 사람을 내가 또 이제 설명을 하면 또 관심 있는 사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9% 관심 있는 분이 또 100만 원 벌 수 있게 나는 또 돕고.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최은준 사장님은 여기 있는 G라는 핀에 FCA라는 핀이 되어 있죠. 저는 여기 보면 이제 C에서 보면 세 그룹을 통해서 제일 이렇게 맥시멈으로 볼 수 있는 돈은 파운더스 에메랄드에서 연봉이라 내가 이렇게 6그룹을 이렇게 찾아서 6그룹을 키워서 최고로 벌 수 있는 돈은 여기 있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9그룹 뭐 12그룹 그 이상 그룹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최윤정 사장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게 FCA를 꿈꾸면서 사업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자 옆에서 이제 부자가 되듯이 그래서 누구나 다양한 모습으로 사업을 하지만 저는 지금도 FCA를 꿈꾸면서 사업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게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돈을 많이 쓰고 싶어서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에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에덤 그랜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경제학자들은 베풀의 따뜻한 빛이라고 부르는 그 돕는 자의 희열이라고 한대요. 심리학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풀어서 버는 이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일처럼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을 할 때는 우리의 유학 보내고 싶고, 그리고 뭔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미래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채워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 제가 이제 다이아 됐을 때 제가 알게 됐죠. 뭘 알게 됐냐면, 아, 돈이 이렇게 이 정도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메이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들어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더 갖고 싶어서 아메이가 재밌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처럼 내 파트너들도 이런 돈을 벌 수 있게 내가 돕고 있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아메이라는 거는 내가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고 아메이 창립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게 됐죠.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진짜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기회를 전달하는 그런 브릭스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저는 사업 설명 오늘 준비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의 오늘 하루는 또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오늘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